밤거리를 걷는데 저 멀리서 거대한 새의 머리를 한 괴물이 걸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키는 껑충하게 크고 온몸은 번들거리는 검은 가죽으로 덮여 있죠. 눈에는 퀭한 유리알이 박혀 있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판타지 영화 속 괴물이냐고요? 아니요. 17세기 유럽인들이 실제로 마주했던 의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세와 근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의사들의 기괴한 복장, 그 중에서도 왜 하필 부리가면을 썼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먼저 이 독특한 방역복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중세시대라고 퉁쳐서 말하곤 하지만 이 부리가면 슈트가 정식으로 고안된 건 1619년입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3세의 수석 의사였던 샤를 드 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디자인했죠.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켰던 흑사병의 대유행 시기보다는 조금 뒤의 일이지만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의사들은 이 옷을 입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복장은 구원의 상징인 동시에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 길쭉한 불이겠죠. 왜 하필 새의 부리 모양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의학계의 핵심 이론이었던 미아즈마 이론이 깔려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세균설이 확립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전염병이 나쁜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믿었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나 오염된 늪지의 악취 속에 병균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 나쁜 공기가 자기 코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부리가면의 긴 코 부분은 일종의 원시적인 필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부리 안쪽에는 그냥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향기로운 허브와 꽃잎, 향료들이 꽉꽉 채워져 있었어요. 말린 장미, 꽃잎, 라벤더, 민트, 장내, 앰버그리스, 정향, 그리고 테리약이라고 불리는 당대의 만병통치약까지 들어갔습니다. 테리약은 독사의 고기와 꿀, 아편 등 50가지가 넘는 재료를 섞어 만든 끈적한 반죽이었는데 이걸 부리 끝에 발라두면 나쁜 공기를 정화해준다고 맹신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내내 이 강렬한 향료 냄새를 맡으며 죽음의 악취를 견뎌냈던 겁니다. 복장의 다른 부분들도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물이었어요. 의사들이 입었던 긴 코트는 모로코 가죽이나 왁스를 칠한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장갑과 장화, 모자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었죠. 재미있는 점은 당시 의사들이 왜 가죽 코트를 입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죽이 나쁜 공기를 튕겨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흑사병의 진짜 매개체였던 벼룩이 가죽의 매끄러운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당시 기준으로는 꽤 훌륭한 방역복 역할을 했던 셈이죠. 눈 부위에 박힌 붉은색 유리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빨간색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붉은 유리가 악령을 쫓아내고 환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를 차단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병이 옮을 수도 있다는 미신적인 두려움이 반영된 디자인이었죠. 지금 보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당시 의사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의사들이 손에 들고 다니던 긴 지팡이에도 중요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환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도구였어요. 의사는 지팡이로 환자의 옷을 들춰보거나 맥박을 짚었고 때로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자를 제압하거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용도로도 썼습니다. 심지어 흑사병이 신의 형벌이라고 믿었던 일부 사람들은 의사에게 지팡이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매질을 통해 죄를 씻으면 병이 나을 거라는 절박한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기괴한 복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흑사병 의사들의 생존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가면의 부리와 얼굴 사이의 틈새로 공기가 다 들어왔고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탓에 옷에 묻은 벼룩을 집까지 달고 가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게다가 이들은 정식 의사보다는 실력이 부족한 이른바 돌팔이 의사들이나 경험이 적은 젊은 의사들이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은 전염병이 돌면 도시를 탈출해버렸기 때문에 남겨진 가난한 시민들을 돌보는 건 이런 검은 새들의 몫이었습니다.
흑사병 의사들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며 유럽 문화 속에 깊게 각인됐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가면극인 코메디아 델라르테에는 일 메디코 델라 페스테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부리가면 의사를 희화화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베네치아 카니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면 중 하나가 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죠. 가장 끔찍했던 질병의 기억이 가장 화려한 축제의 상징으로 변모한 과정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결국 중세시대 의사들의 부리가면은 인간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느꼈던 극도의 공포와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짜낸 당시 지식의 총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시각으로는 비과학적이고 기괴해 보일지 몰라도 그 부리 안을 가득 채웠던 향긋한 꽃잎들은 죽음의 냄새를 지우고 삶을 이어가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720년 마르세유 대역병을 마지막으로 흑사병의 기세가 꺾이면서 이 복장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강렬한 이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